안녕하세요. 피지오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둔근과 햄스트링 쪽을 치료하는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0분 내지 15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환자분을 빨리 치료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타겟팅이 잘 되어 있고 또 시원한 느낌을 줘야 되면서 환자분의 만족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환자분의 골반의 어떤 긴장도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펠빅이 오른쪽이 포스테리어 로테이션, 왼쪽이 안테리어 로테이션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리움을 가볍게 양쪽 일리아 크레스트를 잡고 방금 말씀드렸던 방향대로 이렇게 회전시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도 회전을 시켜보는 거죠. 저는 지금 이렇게 회전했을 때가 더 잘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환자분은 펠빅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자세에 많이 노출이 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쪽에 포스테리어 로테이션, 이쪽에 안테리어 로테이션 이렇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이쪽 일리움이 뒤로 더 회전하게 되면서 이쪽에 양쪽 이스키움도 의자에 앉았을 때 어떨까요? 한쪽은 더 골반이 뒤로 기울고 한쪽은 더 안쪽으로 이렇게 기운다면 웨이트 베어링이 양쪽에 동시에 균등하게 받을까요? 예, 그렇지 못하게 될 겁니다. 아마 여기도 웨이트가 불균형하게 잡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분들은 햄스트링이 타이트니스가 온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렇게 골반이 어느 정도 비대칭적으로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시간에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노출이 되는 상황은 어느 한쪽으로 햄스트링이 더 타이트니스함 그리고 긴장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허리로 올라와서 백페인을 유도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이 있죠. 그래서 벨빅이 이렇게 뒤틀리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특히 L4, L5 쪽으로 페인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회전이 되면서 나타나는 비대칭 그리고 긴장감이든 왼쪽으로 회전이 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긴장감이든 항상 L4, 5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햄스트링까지 치료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느껴봐야 될 점은 뭐냐면 이제 양쪽 일리움 가운데 있는 세이크럼의 텐션입니다. 세이크럼은요, 어떨 때 더 이 부분이 뒤로 튀어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리움이 안테리어 쪽으로 가게 되면 세이크럼은 오히려 더 뒤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반대로 포스테리어 로테이션이 되면 될수록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양쪽 왼쪽과 오른쪽에 세이크럼 절커스가 있어요. PSIS에서 살짝 안으로 들어가면 쏙 들어가는, 그러니까 골반에서 보조개 같은 그런 위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그시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때 스프링처럼 약간 탄력이 있는 느낌이 느껴져야 되는데 오른쪽은 약간 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은 굉장히 딱딱해요. 왼쪽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환자분은 제가 지금 느낄 때 이렇게 잘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잘 가요. 그러면 포스테리어 로테이션 되니까 이쪽은 더 안쪽으로, 그러니까 배드 방향으로 더 쑥 들어가려는 상황이 되겠네요. 얘는 안테리어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거꾸로 이쪽 세이크럼은 이렇게 뒤로 나오게 되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 딱딱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느낌들을 볼 때 지금 이렇게 골반이 돌아있는 상황과 세이크럼에서 느껴지는 어떤 긴장감과의 관계성은 딱 맞아 떨어지네요. 자, 그렇다면 SI 조인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이 더 움직임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은 움직임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락킹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반면에 이 부분은 약간 스프링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에 있어서는 약간 왼쪽에 비해서는
약간 루즈해요. 렉시티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이제 적용해 볼 수가 있느냐. 한쪽 대둔근은 반대쪽 심부 기립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죠? 긴장이. 그래서 머슬 파이링 시퀀스에서 이쪽 대둔근이 먼저 수축하고 이쪽에 심부 기립근이 그 다음으로 수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SI 조인트의 무브먼트가 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대둔근이 수축은 하기는 하는데 이 텐션이 여기로 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역사자로 놓고 가볍게, 아주 가볍게 이 무릎을 침대에서 살짝만 들어 올려보세요. 스톱. 너무 세요. 자, 그냥 침대에서 떼지 마시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엉덩이만 살짝 힘 줘보세요. 자, 엉덩이 힘, 이쪽 엉덩이 힘 주셨어요? 다시 힘 빼고. 자, 다시 엉덩이 힘, 그렇죠. 다시 힘 빼고. 좋아요. 자, 이번에는 여기 엉덩이 힘을 느끼면서 제가 이쪽에 힘이 들어가는지를 느껴볼 거예요. 자, 엉덩이 한번 수축해 보실래요? 좋습니다. 다시 힘 빼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시 힘 빼고. 네, 이쪽은 전혀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자, 이제 반대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이쪽 엉덩이 힘을 줄 때 저는 이제 이쪽 심부기립근 쪽에 수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 힘 한번 줘보실까요? 다시 힘 빼고. 좋습니다. 다시 천천히, 너무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힘 빼고. 다시 한번 천천히 엉덩이에 힘 줘보십시오. 좋아요. 스톱. 그대로 유지. 네. 바로 여기에 팽팽하면서도 뭔가 질감이 좋은 수축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또 대입을 해보면 SI 조인트 쪽에 어떤 스프링처럼 탄력이 있는 부분에서는 대각선의 근육의 링크가 어느 정도 살아있는 반면에 SI 조인트에 락킹이 되어 있어서 딱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링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약한 고리에 의해서 힘이 전달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SI 조인트에 대한 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쪽 엉덩이 수축할 때는 이쪽의 심부기립근이 활성화가 잘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쪽 SI 조인트는 포스테리어 로테이션과 세이크럼의 안테리어 로테이션, 이 협응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서 제가 수직으로 누를 때도 역시 텐션이 살아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안테리어 로테이션 되면서 세이크럼이 뒤로 빠져나오려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부분이 딱딱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이 대둔근 수축이 링크를 타고 심부기립근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 세이크럼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세이크럼을 지그시 누르고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킬 수 있습니다.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키면서 세이크럼은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아랫 방향으로 눌러주는 거죠. 혹은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힙 조인트를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키면서 엘보우 쪽으로 쭉 눌러서 이렇게 아랫 방향으로, 대각선 아랫 방향으로 지그시 눌러줄 수가 있어요. 자, 이때 힙 조인트의 포지션은 익스터널 로테이션입니다.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앞쪽의 일리움이 아웃플레어 되면서 너무 전문 용어로 써서 죄송해요. 그냥 ASIS를 조금 더 배꼽에서 멀리 가져가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좀 공간을 열어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팔 엘보우로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아프면서도 시원한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펠빅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근육을 풀기 전에 조인트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눌렀을 때하고 지금 눌렀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씩 탄력이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이미 평가가 됐죠. 양쪽의 대둔근의 수축의 어떤 질감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허리 쪽하고 연결되는 링크의 문제였지 대둔근 수축에는 양쪽 다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풀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대둔근을 부드럽게 이렇게 풀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햄스트링 쪽으로 오게 되는데, 자, 햄스트링을 풀 때에도 어느 정도 좀 요령은 있습니다. 사실 양쪽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트리거 포인트를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이제 왼쪽만 하나 시범 오른쪽 보여드릴 건데, 자, 이렇게 풀다 보면 이렇게 트리거 포인트가 만져집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렇죠? 여기 굉장히 아플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를 손가락으로 계속 누르고 있는다는 거는 치료사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환자분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해당 포인트를 딱 찾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엘보로 가볍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리플렉션 시킨 상태에서 엘보로 딱 티슈풀을 해놓고요. 딱 엘보로 이렇게 끌어가는 겁니다. 지금 윗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요. 동시에 환자분 무릎 한번 천천히 내려보세요. 천천히 내려보세요. 예, 치료사는 엘보로 고정하는 힘만 딱 주면 되는 거죠. 다시 힘 빼고 다시 구부려 볼게요. 자, 환자분 발 다시 침대 쪽으로 발 한번 무릎 한번 펴보세요. 예, 그렇죠. 천천히 무릎 한번 펴보세요. 아프실 거예요. 몇 번만 하면 근데 오히려 시원할 겁니다. 그렇죠. 잘하고 계세요. 자, 다시 무릎 한번 펴고. 그렇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무릎 한번 펴보세요. 하면서 치료사는 엘보로 지그시 여기를 고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눌렀을 때 아까보다 좀 어떠세요? 네, 아까보다는 좀 덜 아프죠. 네, 완전히 안 아프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아까보다는 좀 덜 아플 겁니다. 자, 이렇게 햄스트링 쪽을 보다 보면 이렇게 트리거 포인트가 딱 만져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손가락으로 푸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엘보로 이렇게 이제 풀어주실 수 있고, 부드럽게 트리거 포인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주 햄스트링 쪽을 풀어드립니다. 사실 햄스트링의 타이트니스가 환자분 백페인에 굉장히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햄스트링 부분을 충분히 풀어주시는 게 환자분의 허리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환자분의 골반 상태에 따라서 어디를 먼저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냥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역학을 생각하면서 치료할 때 훨씬 더 임프루브가 빨리 나온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면서, 마사지에 대한 어떤 핸드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역학을 같이 적용해서 환자분들에게 치료를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더욱더 선택적이 될 수가 있고 더욱더 해당 타겟에 집중해서 우리가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환자분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레시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허리가 단순히 뻐근하고 혹은 불편감을 갖는 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SI 조인트 그리고 대둔근과 햄스트링이 중요하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